안녕하세요, 최현입니다. 정광훈입니다. 오늘은 ALC. 네. ALC 겁나 짧아. 왜요? 이렇게 크게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 시뮬레이션 결과 똑같이 네, 해볼게요. 이게 그냥 ALC 블럭이에요. 네. 그래도 의외로 ALC 회사들이 몇 개 있더라고. 다행인 건 그 회사들끼리 경쟁을 이제 한다는 거니까 이 시장도 좋을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자재 회사가 있고 또 ALC를 갖고 시공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분들끼리 또 경쟁을 하고. 근데 이제 조금씩 좀 얘기가 다른 경우도 있고 혹은 해야 할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냥 우리는 열적 성능만 일단 봅시다. 네. ALC가 보통 350mm로 외벽을 네. 형성을 하더라고. 네. 내벽은 200mm. 네. 그래서 ALC의 열전도율을 가지고 그냥 해본 거예요. 350mm를. 네.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0.27. 네. ALC 자체는 0.27이니까 지금 중부 지역 0.24니까 그래서 ALCI 혹은 에어셀 뭐 네. 그런 이름을 붙이니까 쌍용 쪽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다른 네. 데는 잘 모르겠어. 사실 ALC 350mm로는 중부 이 지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0.24에 네, 못 미치니까요. 만족을 못 네. 미치니까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거는 0.087짜리가 있고 네. 열 전도율이 일반 ALC는 0.1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열 전도 좋게 만든 거고 아예 또 확 더 좋게 만든 게 있더라고. 근데 그 가격이 당연히 비싸겠지. 예. 0.045짜리가 있더라고. 뭐 똑같은 ALC인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셀 기공 중간에 구멍 뚫어가지고. 아니 ALC 한 번도 안 해봤지. 험으로만 봤죠. 철거는 해봤어. 네, 철거 경험이 되게 좋은 경험인데. 오한마로 치면 턱. 왜냐면 목구조는 철거하면서 이해하게 되거든. 뜯을 때. 뜯어요. 네, 뜯을 때. 그러니까 사실 뜯을 네. 때 되게 배울 게 많아. 이거 뜯으면 이것도 같이 제껴진다. 예, 예. 그래서 나 굉장히 옛날에 철거 현장에 많이 쫓아다닌 이유가 그러니까 네. 내가 철거 감리 자격을 엄청 힘들었거든. 네, 그 네. 온라인 강의. 네. 진짜 내 씨. 졸려서. 막 입에서 막 단내가 나죠. 네. 근데 그걸 한 이유가 철거 현장을 좀 깊숙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근데 건식 구조는 특히 더하지. 건식 구조는 철거해보면 난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ALC 철거를 해봤구나.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0.087짜리 제품으로는 350mm가 중부 이적을 만족한다는 얘기야. 이건 네. 0.1로 한 거거든. 네. 0.1로 했을 때 지금 화면에 봤듯이 0.27 정도가 나왔으니까 네. 0.087짜리 쓰면 중부 이적은 되겠죠. 네. 깔끔해. 그리고 우리가 그때 초기 함수율 얘기했잖아요. 네. 30%. 네. 중량의 30%가 물이다. 네. 물무게다. 네. 그래서 초기 함수율이 30%고 근데 난 참 안타까운 게 그 업체들끼리 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저쪽 회사는 함수율이 높은데 우리 건 낮다. 무슨 얘기냐면 내 회사를 얘기할 수는 없고 A 회사 왈 저쪽 걸 재보니까 40%가 넘는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40%가 넘는다는 회사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네. 30%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을 말이야? 그 시험 성적서가 다 있잖아요. 있지. 나는 그건 쉽게 걸러질 것 같아. 시험 성적서도 있고 홈페이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함수 측정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네. 재봤는데 40%면 그냥 다 반품시키면 되거든. 그렇죠. 그럼 뭐 서로 증명되니까 저쪽 거는 몇 %인데 우리 건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그냥 사서 재보면 재보고 그냥 반품하면 반품하고 네. 몇 번 반품 받으면 그런 짓 안 하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공사에서 함수 측정 한번 해주시면 되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 콘크리트도 초기 수분이 있고 네. ALC도 초기 수분이 있어. 콘크리트도 물론 집장사 하시는 분들은 준공 첫 해에는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ALC가 왜 특히 좀 민감하냐 이유가 네. 일단 함수율이 콘크리트보다 좀 더 높고 네. 초기 함수율이 10% 얘기했잖아요. 네. 초기 함수율이 30%, 마감하기 전에 10%가 날아갈 거다. 네. 라는 희망. 네. 희망. 그러니까 그 나머지가 10에서 최대 뭐
뭐 15, 18 정도 네. 남아있는데 그 양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콘크리트보다 ALC가 민감하냐면 ALC가 SD 값이 낮아서 네. 증발 속도가 빠른 거예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콘크리트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괴롭힐 수 있지만 네. ALC는 짧고 굵게. 단점이지만 네. 반대로 초기 관리만 잘하면 네. 더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네. SD 값이 낮으니까. 네. 오늘 엄청 피곤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거의 한 귀를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 ALC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말 그대로야. 그러니까 초기 함수율이 높은 게 굉장히 큰 단점이지만 네. 그걸 서로 속이지 말고 서로 인지하고 건축주도 인지하고 네. 시공사도 인지하고 그리고 설계도 인지하고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감 전에 우리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말리자. 네. 그런 합의를 보고 적극적으로 하고 마감 아주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실크 벽지 같은 거 네. 핀을 치는 거잖아요. 핀을 치는 네. 거 그런 거 말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딱 공유돼서 네. 전용 미장 마감재로 네. 하면 오히려 콘크리트보다 빠른 속도로 증발이 가능하다는 네. 장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예를 들면 바깥에 또 스티로폴 단열재 붙이면 네. 또 이게 습기가 못 날라가죠. 그러니까 네. 그 350mm가 다 실내로 네. 증발되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그건 사실 3자가 다 지식을 갖춰야 될 것 같아. 예. 누가 해도. 요게 벽. 네. 근데 이제 문제는 ALC는 모서리야. 네. 모서리가 다음 거 보여드릴게. 요렇게 동그랗게 네. 150mm로 내진용 코어를 만들어. 1층으로 줘도요? 그렇지. 이거는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 예. 홀소로 네. 지름을 뚝 뚫고 이 안에 철근 4가닥? 네. 4가닥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4가닥을 넣고 이 안에 콘크리트를 집어넣어. 네. 이게 이제 기초 콘크리트부터 테두리보까지 이어져. 예. 그래서 모서리가 취약해. ALC가 네. 보시면 이게 아까 얘기한 코어, 네, 콘크리트 코어, 그러니까 내진용 기둥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그래서 모든 모서리에 다 하도록 돼 있더라고. 다 모든 모서리에 예. 이걸 하도록 돼 있더라고. 근데 봤더니 열관률이 모서리가 0.3 하나야. 네. 0.32 정도 나오더라고 모서리가. 네. 크게 문제가 될 열관률은 아니야. 다행히. 아까 중부지방이 0.24였으니까 네. 외벽이 스틸이랑 목조도 모서리는 이거 이하로 더 네. 나빠질 수 있거든. 네. 목조도 모서리에 나무가 많이 들어가니까 예. 스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나쁘지 않아. 네. 특히나 좀 되게 흥미로운 건 이 모서리의 온도가 네. 곰팡이 온도를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열을 옆에서 먹어가지고요. 먹는다기보단 그 ALC 자체의 그래도 단열 성능이 네. 구조재 치고는 매우 훌륭한 거지. 예, 그렇죠. 이 어쨌든 모서리가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네. 그러니까 붙박이장을 바짝 붙인다거나 네. 그런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모서리에 곰팡이가 생기진 않을 것 같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단열을 중부 1지역이라도 해야 돼. 이 ALC로 하고요. 하고 외단열을 해야 돼. 이건 중부 2지역밖에 아, 네. 중부 2지역이니까요. 중부 1지역은 0.17이니까 네, 네. 350mm 블럭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예. 그러니까 외단열을 붙여야 되는 거라. 두 줄 써야 되네요. 아니지. 여기에 대해서 나도 사실은 약간 그 쌍용 홈페이지 보면 에어셀이라는 걸로 네네네. 아까 0.045짜리를 125mm 덧대도록 네. 해놨더라고. 아, 근데 중부 1지역에는요? 중부 1지역에는 네. 근데 그거는 뭐 쌍용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그건 쌍용의 생각인 거고 블럭 어렵게 쌓고 또 블럭으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그것도 비싼 블럭을.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이쪽엔 앞면이 더 맞을 것 같고. 애초에 이 블록 전체가 이걸로 돼 있는 거 0.04. 아, 그건 너무 비싸게. 아. 그러니까 쌍용도 따로 붙이라 그랬겠지. 네. 그게 되면 아니면 강도가 좀 약하거나. 네. 나 지금 강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유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나는 그 쌍용 ALC 그 홈페이지랑은 별개로 외단열은 나는 앞면 계열이 더 맞을 것 같아. 글라술이나. 중부 1지역에는 그러면은 이거를 구조를 하고 바깥에 사실 앞면을 뭐 이만큼 하나, 이만큼 하나, 이만큼 하나 비용 차이 나겠지만 이게 자재 가격보다 인건비가 인건비까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부 1지역에는 안 맞네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스틸하우스가 그때 스틸하우스 시뮬레이션 봤잖아. 네. 스틸하우스는 어쨌든
조금만 소홀해도 하니까 네. 주로 스틸하우스 시장 타겟 자체가 네. 남부 쪽이었어. 아, 옛날에 위에도 했지만 네. 이렇게 전쟁에서 밀리듯이 네. 쭉 피난을 간 거지 아래쪽으로 네. 따뜻한 쪽으로. 그러니까 ALC도 어떻게 본다면 이 자체로 얘기했듯이 내진까지 다 하면 네. 결국 가성비가 높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 ALC가. 네. 그러니까 여기다 외단열까지 해버리면 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판단하시겠지. 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중부 1지역을 ALC로 한다면 나는 같은 블럭보다는 네. 글라스홀은 너무 압축 강도가 낮으니까 또 네. 뭔가 상을 대야 되니까 앞면을 화순으로 박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타코 마감하거나. 스타코 마감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ALC는 다른 마감이 잘 안 맞는 거지. 네. 그러니까 ALC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 중에 하나인 거라. 이게 압축 강도가 약하니까 네. 무거운 물체를 못 건다. 걸기가 한계가 고강도가 또 있잖아요. 있지, 고강도. 근데 고강도는 또 열전도율이 또 높아. 결국 양날의 칼인 거라. 또 당연히 고강도 블록은 비쌀 거 아니야. 그렇겠죠.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는 외단열을 한번 해봤어. 앞면으로. 네, 딱 네. 50mm만 해봐서 50mm. 네. 50mm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요게 이제 딱 앞면 50mm를 한 거야. 네. 앞면 50mm만 해도 0.25 정도가 나오는 거지. 그래도 1지역에 못 미치네요. 일적에 못 맞추지. 그러니까 이게 코너 부분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코너 부분인 거야. 아, 네, 그러니까 네. 이 위에 벽체 쪽은 네. 당연히 더 훨씬 좋겠지. 예. 근데 어쨌든 ALC는 코너가 취약부이니까 네. 코너만 해본 거야. 왜냐면 그 아까 얘기한 뭐 어떻게 불러야 돼? 고단열 ALC? 네네. 그거는 이거 두께를 여러 가지로 생산하기가 어렵잖아. 예. 근데 앞면 50mm도 있고 80mm도 있고 100mm도 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게 훨씬 더 나는 합리적이. 네. 여기다 화스너 박으면 전체가 되니까. 어쨌든 요 정도예요, ALC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서리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초기 함수율은 서로 열심히 하면 오히려 좀 더 빨리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중부 2지역이어도 외단열 하는 게 좋다. 예. 예. 근데 마감 별수 없이 외단열 미장 마감이 예. 최선이다. 뭐 그 정도예요. 다른 마감은 없어 ALC. 세 번째는 테두리보야. 아, 네네. 네. 아까 모서리에서 올라온 기둥이 동그란 기둥 있잖아요. 네. 이게 디귿자로 테두리까지 다 돌아야 되거든. 네. 그래서 이 끝에가 제일 취약하다고 보고 한번 해본 거예요. 네.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50mm 앞면 그대로 살리고 네. 350mm ALC 하고, 그리고 이 테두리볼을 어떻게 만드나 봤더니 네. 지붕의 ALC를 벽 ALC에 110mm 겹쳐 네. 이렇게 얹는 걸 110mm를 얹고 맨 바깥쪽은 똑같은 ALC 50mm, 그리고 그 다음은 XPS 50mm를 하더라고. XPS 50mm.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도 노하우겠지, ALC 네. 생산 회사에. 안 그러면 이쪽에서 문제가 네. 이미 옛날에 생겼겠지. 네. 그런 다음에 가운데다는 콘크리트로 이제 똑같이 밑에 아까 기둥하고 엮어. 테두리보가 140mm. 저것만 빼면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비용적 측면에서. 기둥이랑 저 보호만 그 내진 기준이잖아요. 그렇지, 내진 네. 기준. 그러니까 내진 기준만 없으면 ALC는 가성비가 있는 거지. 네, 그렇죠. 네. 근데 저거 다 뭐- 파고 뭐하고 뭐 철근 넣고 공구리 치고 그러니까 뭐하고.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 특히 테두리보는 네. 테두리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슬라브 판 있잖아요. 네. 슬라브 판 사이사이도 가야 돼. 철근이 이렇게 많이 가진 않지만 네. 그러니까 의외로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공법인 거라. 네. 어떻게 본다면 먼지도 많이 나고. 네. 그래서 요 모서리를 본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보니까 결국 여기도 이제 회사의 노하우가 들어있는 결과라는 게 느껴지는 네. 게 모서리 온도가 곰팡이 생선으로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요 50mm 압축단열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지. 네. 근데 내가 좀 약간 리저너블하게 본 거는 평지붕 위에는 단열재가, 그러니까 요 끝에는 있기가 어렵더라고. 이걸 약간 리저너블하게 본 거는 네. 외벽도 외단열, 이 지붕도 50mm 정도가 있다고 가정한 거야. 네. 그냥 해벌레하게 네. 외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당연히 현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이걸로 평지붕을 만들어요? 평지붕을 만들어. 그 위에 방수하고요? 방수하면은 물이 이게 습기가 그러면 위에 있는 건 다 밑으로 가야겠네요. 밑으로 증발해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ALC가 지금보다 사실 더 비싸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공사하다가 비를 맞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겠네요. 아니 그래도 A씨가 시험수를 보니까 흡수율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 그러니까 수증기는 쉽게 들어가 네, 네. 쉽게 빠져나가는데 네. 물은 의외로 물은 잘안 그러니까 쪽쪽 빠는 스타일은 아닌 거다. 그러니까 비를 마저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네. 뭐 스펀지처럼 이렇게 쭈럭 젖어가지고 네. 아니 절대로 그러진 않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데 물론 이제 비 맞추고 뭐 또 열심히 말려야지 당연히. 당연히. 스티로폴처럼 물을 잘 안 먹는다라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지. 네. 스티로폴은 한 4%니까. 네. 근데 ALC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긴 먹지만 많이 먹진 않는다. 목조랑 똑같아. 장마철 내내 맞추면 그렇죠. 그냥 훅 간 거지. 근데 그렇게 맞추는 시공사가 없겠지. 네, 그럼요. 없겠지. 그럼 ALC 평지붕 방수는 여러 가지 유튜브를 봤는데 네. 콘크리트 지붕하고 똑같이 우리가 방수편에 다루겠지만 네. 이거 좀 변해야겠더라고. 평지붕 방수. 그러니까 경사지붕은 얼추 되는데 네. 평지붕 방수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 버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물의 증발을 네. 내부 쪽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 네. 목구조에서 제일 비싼 평지붕 디테일이 네. 위에 통기층이 있는 디테일이야. 목구조 평지붕인데 통기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요렇게 통기층을 평지붕인데 통기층을 만든 다음에 네. 요렇게 파라펫을 덮는 형식이 있어. 그래서 투수 방수가 여기 있고 네. 수분 배출이 요렇게 나가는 거지. 네네. 목구조도 이런 디테일이 있거든. 이게 방수층이에요, 위에가? 위가 방수층인 거지. 바닥을 띄워서 거기에 방수층을 또 만드는 거예요? 투습 방수층을 만든 거지. 이게 방수층인 거고 밑에가 투습층인 투습층인 거고. 거지. 투습 방수층. 그러니까 여기 파라펜 옆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아주 엘레강스한 디테일이 있어. 그 요즘에 그 하고 있는 그 위에 철판 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철판을 깔아서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받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ALC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하이 퀄리티 이렇게 되면은 수분 배출이 바깥으로 되니까 훨씬 상한 근데 당연히 공사비는 그렇죠. 많이 올라가겠지. 근데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금 방수 방식에서는 좀 변하겠더라고. 평지붕은 탈기반 갖고 뭐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하시던데 그보다는 당연히 역전지붕 방식으로 가는 게 맞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단열재니까 위에 단열재 안 깔아도 되잖아. 그렇지. 근데 지붕 패널은 뭐 350mm, 400mm가 아니니까 외단열 해야 돼. ALC는 외단열 해야 돼. 다만 아까처럼 구조재인 블럭이 구조재 치고는 단열성이 좋으니까 열교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이것저것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블럭이 약하긴 해.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야 ALC는. 정리를 하자면 ALC는 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함수율의 문제다. 그리고 구축 방식 자체는 당연하겠지만 이 블럭이 정 대표 이제 배우셔서 알겠지만 블럭을 붙여서 만드는 건 블럭 사이에 몰타를 규정대로라는 건 면이 있으면 노치드 트라울 옆구리도 사방 다 똑같아.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쓰면은 몰타를 한번 쭉 하고 요철 세우선 있잖아. 노치드 트라울로 한번 쭉 긁어서 틈새가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빈혈 방지 메쉬 깔고 블럭을 얹고 측면도 역시 노치드 트라울로 하고 이것도 사실 ALC도 보니까 한 땀 한 땀 하는 거더라고. 한 땀 한 땀. 그러니까 콘크리트 공사 하시는 분이 바라보고 있으면은 약간 답답할 것 같기도 해. 저걸 왜 저러고 있나. 콘크리트를 벽돌 쌓는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큰 벽돌이지. 근데 마감 벽돌은 구멍 있어도 되지만 이 구조 벽돌은 구멍이 있으면은 물론 미장을 통해서 누기를 막겠지만 반드시 균열이 생기겠지. 그렇죠. 외벽에. 그러니까 우리 ALC 흔한 하자가 그거잖아. 계단 모양으로 균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균열 가는 거. 이게 이제 안에 블럭하고 블럭 사이에 접착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지 뭐. 그러니까 민감한 소재고 ALC 시공하시는 분들은 되게 내가 볼 때 되게 섬세한 분이야. 이거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쨌거나 그 몇 가지만 좀 조심하면 ALC는 어쨌든 그때 얘기한 대로 단층 평지붕인데 다만 이제 방수만 지금 하시는 거에서 좀 한 발짝 더 나가시면 단층 ALC는 나는 가성비가 있다고 봐. 중부 2지역부터. 중부 1지역은 이제 따져봐야겠지 가격을. 앞면이 100mm, 150이 넘어가면 그게 과연 타당한지 그런 걸 따져봐요. 면적에 대한 그것도 안 해주니까. 콘크리트처럼 중심선을 그쪽으로 안 해줘요? 법에선 이게 정해진 바가 없어. 엄밀하게는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돼.
AAC 외단열을 하게 되면 구조체 중심으로 볼 거냐? 네. 법에는 사실 명확하게 없지. 그럼 잘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네.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입법 취지는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한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구조체잖아요. 그렇지, 구조체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목구조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목구조의 외단열은 당연히 안 되거든. 이거는 확실히 안 돼. 왜냐면 목구조는 목구조 안에 중단이 들어가잖아, 이미. 그거 빼면 되잖아요. 그치, 이걸 빼면은 이거의 중심선으로 할 수 있겠지. 우기면. 네, 구조체 중심선으로. 중심선으로 할 수 있겠지.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 뭐 거기까지 할 얘기 없고 네. 어쨌든 그 법을 만들 때 입법 취지는 그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추결하고 네. 외단열 권장하기 위해서. 네. 커튼홀에 외단열하면 인정 안 해주거든. 그럼 똑같은 거지 뭐. 목조도 그러면 일단 우기면 된다고 쳐요. 잘 우겼어요. 얘도 우기면 되고. 경량철골도 외단열로 하면 우기면 잘하면 되겠네요. 근데 중단열을 빼고 100% 외단열 간다면 네. 우길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지. 네, 네, 그렇죠. 네. 목조도 그렇고, 네. AAC도 그렇고.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중단열 하면서 외단열은 네. 그 여지가 없는 거야. 그 법에 대한 구조별 구축 방식 이 정도로 하고. 그 단열재 두께에 대한 그건 없죠. 외단열이 지역 기준에 맞춰서 이상은 돼야지 이게 되겠네요. 얘도 구조체로 얘를 통과시키려면은 얘의 열적 성능을 빼고 벽 전체로 왜 열관리율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애매하다 한 거고. 우기려면 박박 우겨야지. 들어 넣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열로 볼 때는 단열재고. 그걸로 볼 땐 구조제인 거지. 그렇죠. 이게 AAC가 갖고 있는 양면성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구조로 쓰기엔 약하고 단열재로 쓰기엔 너무 구조체고. 근데 또 좋은 쪽만 바라보면 단열 성능이 좋은 구조체인 거지. 그러니까 가서 잘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공법인 거라. 어떻게 본다면 먼지도 많이 나고. 그것만 싹 없으면 참 좋겠네요. 이제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